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남자들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 혼인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남자들이 점점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이 많은 한국 여자하고 할 바에 그냥 해외로 가서 어린 외국 여자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결과로 이어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작년보다는 국제결혼 숫자가 늘 거예요. 반면 국내 혼인 건수는 줄 겁니다. 국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혼인 건수는 가면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을 못하는 남자 여자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매번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혼을 못해도 돼요.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대신에 안 하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도 나는 윤택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고 직장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 그나마 내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좀 지옥에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한 이 조건을 여자분들이 달성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상당수 여자분들이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직도 계상의 도둑입니다. 결혼식 나가가지고 본인 데려갈 사람 많다고. 아니, 가면 갈수록 불리하잖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상당수는 결혼 못하면 나이 먹어서 진짜 힘들다니까. 힘들어요. 지금 가릴 게 아니야. 가릴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많이 가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좀 나쁜 얘기로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위주로. 상대방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겁니까? 혼자 머리 굴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본인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히 좀 나이 좀 있는 여자분들이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못해.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사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대한민국 여자분들 정통인데, 나이 먹으면 더 안 돼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 부합한 사람은 미쳤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남자들은 가면 갈수록 나이 많은 여자와 연애도 안 할 거예요. 이번 생은 글렀구나, 이대로 혼자 살아야겠다, 또는 그냥 해외 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야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 35세 넘어간 여자분들 사실상 거의 뭐 결혼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여자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자분들 결혼식 많이 갔을 거아요, 주변에. 그러면 신부 나이가 한국 나이 35세 넘어간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말은 못 해드리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예 보기 힘들 겁니다. 아예. 그리고 지금 나이가 한 35세 넘어갔는데 원하는 짝이 없다, 또는 누구하고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 혼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냐, 앞으로 내 남은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여기에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뭐냐 하면, 많은 여자분들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를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되겠지,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갈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굴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 결과입니다. 본인 결과. 그래서 앞으로 뭐 노충과 노처녀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충과 노처녀가 되더라도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나이 먹고 헛된 희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결혼 시장에 헛된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헛된 희망을 가질수록 그 헛된 희망이 나중에는 헛된 절망이 됩니다. 그 절망이 되어서 내 미래를 더 가기가기 찢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국기를 지원한다면 여자한테는 엄격하게 따져서 지원해야 합니다. 남자는 보통 여자를 자국으로 데려오지만 여자는 그놈의 상승혼 욕구 때문에 더 선진국에서 짝을 찾아 결국 남편 나라로 떠납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상승엔 남자보다 훨씬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애초에 남자 국제결혼이 2배에서 3배 더 많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자분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국 여자분들도 국제결혼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적어요. 여러분, 국제결혼 케이스가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결은 전자입니다.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붕어 형은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만 얘기하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케이스는 얘기하느냐? 별로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외국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 살림만 하면서 남자가 돈만 벌면서 돈 버는 기회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분들은 일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시장에 나오는 절대다수 여자분들 일하기 싫습니다.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결혼하면 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 넣으면 전업주부 핑계로 일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기 두들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한국에선 통하지만 외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남자분들은 반반이에요. 반반.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집안일하고 너도 집안일하고 철저하게 반반이에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죠.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평등을 여자분들이 저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국제결혼 하려면 저 서양에 있는 국가의 남자분하고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돈과 능력을 같이 겸비해야 돼. 그래서 외국 남자 국제결혼하면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어설픈 직업이 아니라 괜찮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 거기다가 집도 좀 살아야 돼요. 결혼할 때 좀 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적인 조건의 집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채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대부분 한국 여자분이 외국 남자 만나는 케이스는 국내에서 만난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유학 중에 만나는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뭐 남편 하나 떠난다고 하더라도 잘 사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좀 나쁜 얘기지만 뭐냐 하면 국제결혼 케이스를 보면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반이 넘어요. 이상한 게 좀 뭐냐 하면 그 국제결혼 해도 이혼할 사람은 하거든요. 하는데 한국 남자하고 이제 외국 여자의 이혼 케이스는 국내 남녀 이혼율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월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 작년 기준이죠. 작년 2022년 이혼 건수가 93,000쌍이었습니다. 93,000건. 작년 혼인 건수는 171,900건이었어.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혼 건수가 전체 혼인 건수 과반을 넘어갑니다. 50% 넘어가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이제 국제 결혼하고 나서 이혼 케이스는 한국의 이혼율의 반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케이스는 우리나라 저 높은 이혼율보다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외국 남자분들도 한국 여자의 그 지랄 같은 마인드,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들고 와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실제로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외국 같은 문화는 우리나라 같은 취직 문화가 없어요. 취직 결혼 자체가 없습니다. 여자가 혼수만 가져오고 그런 결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실행할 수 있는 분들 자체가 없어요. 여자분들이 보면 남자가 국제결혼 한다고 매매혼이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시할 자격이 없는 게, 여러분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 합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단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좋은 여자가 없으니까 외국 가서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국제결혼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들거든요. 비행기 값이랑 뭐 언어 공부하는데 시간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건 본인들이겠죠.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안 찾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충각 노처녀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처녀분들 중에 뭐 제대로 직업이라든지 금전적인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분들은 K 마케인 세대가 될 수 있다. K 마케인 세대가 이제 되게 되면 한국에 굉장히 좀 나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는 거, 뭔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결혼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돼요. 여자분들 결혼 안 하면 정말 나이 먹어서 정말 힘듭니다. 능력이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요건이 받쳐지지 않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러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꾸 뭐 능력 좋은 남자 만난다고 해서 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